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문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장에 대해서 깊이 있게 확인해 보기 전에 먼저 문장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문장이란 생각이나 감정을 말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어떤 요소가 있어야 문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잘 고민해 보면 답은 쉽습니다. 문장에는 반드시 주어와 서술어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주어와 서술 없이 문장을 사용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지금 뭐 먹어?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쉽게 지금 빵! 이라고 대답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무도 이 답을 어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와 서술어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의미상으로는 그 문장 속에 존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문장의 의미를 확인해 보았으니 지금부터는 문장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장의 최소 기준은 주어와 서술어입니다. 우리는 이를 하나로 묶어 A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문장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가 하나인 경우입니다. 우리는 이를 혼문장이라고 하고 이는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A가 두 개 이상인 경우입니다. 우리는 이를 견문장이라고 합니다. 이 역시 그녀는 예쁘고 그는 착하다와 같은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견문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견문장은 다시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1번에서 보듯 A가 나란히 이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이어진 문장이라고 합니다. 2번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2번의 경우 A 안에 또 다른 A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밖에 있는 A1을 아는 문장이라고 하고 안에 있는 A2를 안긴 문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어진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진 문장은 나란히 배열된 두 문장의 관계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네 가지 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위에 두 예문의 경우 두 문장이 대등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합니다. 반면 밑에 두 예문은 두 문장의 관계가 대등하지 않습니다. 한쪽이 다른 한쪽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과연 어떤 관계가 대등이고 종속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열, 대조, 선택 등의 관계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으로 봅니다. 반면 조건, 원인, 양보, 목적, 전환, 비유 등의 관계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봅니다. 실제 문장에서 이를 구분하기 위해 각각의 경우에 사용된 대표적인 연결 어미들을 제시해 두었습니다. 아직 연결 어미에 대해 잘 모르는 친구가 있다면 어미 전반에 대해 올려둔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장의 관계나 연결 어미 등을 제외하더라도 두 문장을 구분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대체로 앞뒤절의 순서 교체가 가능합니다. 반면 종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앞절이 뒤절 속으로 이동할 수 있느냐에 대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가능하지 않으나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 두 문장을 구분하는 것은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예문을 보면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학습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는 문장, 암기 문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암기 문장의 경우 전체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느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암기 문장이 명사처럼 사용되었습니다. 명사절은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제시된 예문의 경우 목적격 조사 을이부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암긴 문장이 명사, 철수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관형절입니다. 세 번째는 암긴 문장 그 자체가 전체 문장에서 서술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암긴 문장을 우리는 서술절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경우는 암긴 문장이 훈이가 한 말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인용절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경우는 암긴 문장이 익었다라는 서술어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암긴 문장의 다양한 쓰임에 대해 구분할 수 있는 힌트는 바로 절의 표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명사절의 경우 음이나 기 등의 명사형 전성어미 또는 의조명사 거시 표지입니다. 이러한 표지들 가운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서술절은 표지가 없다는 점입니다.
서술절은 암기 문장이 전체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겠습니다.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부사절을 이끄는 이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별표를 해둔 부분입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개의 도록 등과 달리 이는 부사 파생 전미사로 취급합니다. 예를 들어 없다에 이가 붙은 없이는 사전에서 부사로 취급합니다.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있는 집합 중 주어, 서술어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절이라고 하고 아닌 것을 구라고 할 때 이가 붙는 경우는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동사, 형용사가 아니기에 부사절이 아니라 부사구로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부사 파생 전미사 이가 부사절을 이끄는 특수한 경우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교과서 또는 선생님의 설명을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장의 분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문법 공부의 경우 많은 예문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개념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예문과 문제를 통해서 학습 내용을 꼭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